안녕하세요. 신차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새 차를 샀어요. 차를 봤잖아요. 그때 어떤 걸 꼼꼼하게 봐야 되고 주의해야 될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새 차. 근데 번호판이 와 이랍니까? 이게 뭔데? 신차 협찬이 좀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뭐 여차저차 뭐 구해왔습니다. 그냥 오늘은 개인적으로 구했구나. 주의사항만 그냥 보세요, 상원 씨도. 차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치, 신차 검수 방법? 예? 잘 알려주기만 하면 되지.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차를 구매를 하게 되면은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차가 들어오고 뭐 검수를 해서 썬팅도 해야 되고 블랙박스도 달아야 되고 뭐 그리고 추가적으로 작업할 게 있으면은 작업을 하고 내가 받을 건데요. 받을 때 인수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새 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고차보다는 하자율이 조금 적잖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확인을 안 하시고 덜컥 인수증에 사인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인수증이 뭐냐면은 차를 다 확인하고 여기에 네가 서명을 하는 순간 차에 대한 문제를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인수증을 사인하기 전에 간단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 몇 가지만 간략하게 좀 팩트 있게 조져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신차를 인수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계약을 했고 계약서에 서명을 했던 대리점 또는 전시장 또는 출고장으로 가서 차를 검수하고 인수를 받아 나오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탁송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탁송은 차를 실어서 오거나 아니면 타고 오실 거예요. 차를 내가 원하는 장소에 갖다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일단 두 가지가 있다고요. 설명 계속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차가 신차 출고하는 제조사에서도 검사를 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하자가 발생될 확률이 있나요? 하자가 엄청 많아요. 제조사에서는 하자가 발생이 되었을 때 진짜 중대한 문제가 아니면은 그냥 차를 올려보내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고객한테 보낸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직접 검수를 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내 차를 검수하는 방법은 순서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처음으로 봐야 될 게 차대번호인데요. 차대번호는 여기 보통 문짝에 달려있는데 이거랑 내가 가입한 보험의 자동차 등록증 상의 차대번호랑 동일한지 체크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면서 꼭 체크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차대 번호가 틀린 경우가 있어요. 차대번호는 보통 틀리는 경우가 잘 없긴 한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 누군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어떻게 되는데요? 차를 뭐 바꾸든지 등록을 바꾸든지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되는 행정 절차가 많습니다. 이렇게 차대번호가 확인돼서 내 차가 맞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차량 상태를 보면 되는데요. 일단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외관 같은 경우는 차량의 연결 부위에 단차가 나오는지 봐야 돼요. 이런 거는 다 그냥 기계라서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물론 기계로 만들기 때문에 단차가 나올 확률은 조금 적긴 한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기계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차가 굉장히 많았던 이슈가 많죠. 나머지 브랜드 차량들도 기계로 만들었지만은 혹시 모를 단차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보통 좌우 대칭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차 같은 경우는 이쪽 단차랑 이쪽 단차 그리고 이쪽 단차랑 이쪽 단차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간단하고 이렇게 단차를 확인한 후 그리고 도장면에 뭐 꺼끌꺼끌한 게 없는지 아니면 스크래치가 없는지 이런 것도 진짜 육안으로 간단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한 1분만 쓰면 됩니다. 꺼끌꺼끌하다는 게 어떤 거예요? 도장면에서 도장 작업이 조금 잘못돼서 도장 똥이라든지 조금 울퉁불퉁하게 도장이 고르지 않은 곳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정 작업을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발견을 해서 딜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신차 인수 같은 경우는 밤이나 비 오는 날 하게 되면은 솔직히 육안으로 구분도 못해요. 그래서 실내라든지 조금 밝은 곳에서 낮 시간대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외관 검사 끝났으면은 실내 검사를 할 건데요. 실내는 어떻게 보냐? 내장재 자체가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러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가죽은 가죽 오염이라든지 이염이 있는지 봐야 될 거고 플라스틱은 기스나 스크래치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가 차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안에 내장재가 다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경우 천장도 꼭 잘 봐야 됩니다. 작업을 하다가 기름때가 묻는 작업자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막 만지면서 밝은 색깔 시트를 선택하신 분들은 여기 기름때가 묻는 경우들도 많고 스웨이드나 알칸타라 재질 이럴 때도 위에 알칸타라 상태를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내관 검수가 끝났다고 하면은 이제 기능 검사를 하면 됩니다. 작동이 잘 되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니까. 작동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시동이 잘 걸리는지 당연히 봐야 되는 건데, 시동을 걸고 나서 깜빡이라든지 아니면은 안에 있는 기능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요새는 전자장비가 엄청 많잖아요. 전자장비에 오류가 없는지 이것저것 다 눌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썬루프 옵션을 선택한 경우에는 썬루프가 작동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동은 잘 되는데도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막 소리가 좀 나는 경우나 아니면 뭐가 걸려있는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시운전도 할 수 있으면은 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근데 새 차도 그렇게 고장이 생각보다 많이 나요? 제가 수많은 신차 출고를 경험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경우도 몇 번 있긴 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은,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베뉴였는데 시동을 걸고 보통 드라이브 모드로 가게 되면은 차가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드라이브 모드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뒤로 간 적이 있었어요. 진짜로? 예, 뒤로 가서 이거를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제주도에 계신 분이셔서. 그래서 제가 이걸 확인을 하고 분명히 뒤로 갔는데 차가 뒤로 가요. 뒤로 갔는데 뒤로 갔어요. 뒤로 가면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배고 배꼽이야. 왜 이러는 걸까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에 다시 입고를 시켰는데 그때는 이미 인수증에 사인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블루엔즈로 입고를 시켰는데 얘들이 진단기를 막 찍어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작동을 잘하고 작동을 안 했던 이력이 코드가 안 나와 있다. 이렇게 돼서 소송까지 갔던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혹시 그냥 살짝 오르막길 이런 데서 밀린 거 아닐까요? 동영상을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그냥 평지에서 진짜 뒤로 갑니다. 하고 끝까지 넣었어? D 했고 그지? 잠깐만. 오케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찔했습니다, 그때는. 방금 그 고객이 그랬듯이 제주도라서 제가 못 갔지만은 보통 육지에 계시면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검수를 다 해드려요. 왜냐면은 일반인들은 차량 검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출고를 받을 때 계약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할 겸 차량 검수도 같이 진행해드리고 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같이 갔을 때 고객분께서도 엄청 꼼꼼하신 분들도 많고 엄청 대충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꼼꼼하게 보신 분은 어떤 분이 있었냐면은 바가지에 물을 받아왔어요. 바가지에 물을 받아와서 차 위에 뿌리고 썬루프 밑에서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30분 동안 기다린 적도 있습니다. 물론 신차들은 신차 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막 중대한 것만 아니면은 나중에 보증 처리도 다 가능해요. 근데 애초에 뽑기가 잘못돼서 처음에 검수를 할 때 결함이 여러 개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은 인수를 받기 전에 다른 조치들이나 보상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도 신차 출고에 있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고 조금 더 합리적인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